그 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치료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고주파 장비들이 많이들 있는데, 혹시 특징들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암을 치료하는 것 말고 지금 병을 치료하는 온열 치료기는 열적외선 이래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물리치료에서도 활용하고 정형외과에서도 활용하고 재활의학에서도 활용하고 많지요. 근데 이제 암을 치료할 때 활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대충 한 5가지 정도인데, 그 첫째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가지고 표재성 암 있을 때 사용하는 거. 아, 슈퍼피셜. 슈퍼피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슈퍼피셜이라고 하는데, 바로 표재성을 암을 할 때는 마이크로웨이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는 조성식 교수님하고 김기현 교수님하고 초기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초기에 우리가 그 1990년대 사용했던 그 우리나라 그 캔서미아, 억십자에서 만들었는 캔서미아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더마트론. 아, 네. 8MHz, 단독 8MHz를 사용하지요. 네. 근데 그거는 주로 이제 하나의 그 원통형이라든지 극판 내에, 두 개의 극판 내에서 동일한 온도 범위 내에서 43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 네. 이제 그게 초기에 이제 우리 90년대에 한참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라디오 프리퀀시 RF지만은, 고주파지만은, 이제 13.56MHz를 가지고 바꿨죠. 헝가리 분이 개척해가 독일 쪽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네, EU 헝가리. 쪽에서, 사실 그분은 의사가 아니시고, 네. 물리학자신데, 이 환자의 응용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같이 와서 일 하다가, 아, 한국에 와서 방법이 완전 옛날 하던 방법하고 달라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직접 그 온열 치료 그 방법은 13.56MHz 가지고 하는 방법은 극판과 극판 사이에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고, 고주파를 양극판 사이에 왔다 갔다 흘려보내면, 네. 좀 특징적으로 암 세포 쪽으로, 암 있는 쪽으로 더, 그다음 비정상적인 세포가 있는 쪽으로 고주파가 더 많이 흘려가는. 네. 그래서 이제 13.56MHz가 지금 많은 쪽에서 응용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제 BSD 크는 장비가 있는데, 중심에 있는 안에 있는, 어떻게 하면 심부에 있는 암에 집중시킬 건가 하는 메커니즘을 다시 개발한 거죠. 그 극판과 극판 사이에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정상 부위의 43도씨 온도를 계속 유지되면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한계가 있었는데, 온도를 올리기도 힘들고 또 그걸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암 쪽에만 43도로 올릴 것인가, 그 주위에는 온도를 금방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낮추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암 캔서스 튜머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은 건들지 않으면서, 예. 이 악성 종양만. 그렇죠. 네. 악성 종양에만 어떻게 이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BSD에서 안테나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암 쪽에만 열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BSD 아마 사장님께서 한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브레스트 전용 장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 저희들이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BSD 2000 D 파이퍼 섬이라고 하는 거는 70에서 120MHz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암 쪽에 심부에 있는 암에 어떻게 포커싱을 균일하게 할 건가 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죠. 아, 맞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내가 보니까 이제 첫째 하나 방법이, 우리가 RF를, 고주파를 단일 RF를 썼어요. 고주파를 13.56MHz. 아, 그렇죠. 단일. 주로. 예, 지금부터 8MHz, 아니면 0.46MHz. 그렇게 그렇죠. 단일 그 고주파를 사용했는데, 네. 이번에 BSD에서 개발할 때는 보니까 단일 그 고주파가 아니고 70에서 125까지의 네, 맞습니다. 이 다양한 웨이브 값을 웨이브 다양하게 했어요. 네. 그러면 깊이와
들어가는 매질에 따라서 그 고주파를 선택해가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선택해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심부에까지 도달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방향을 8개까지를 잡으니까, 처음엔 4개 하다 8개까지 잡으니까 안테나 이쪽에서 보내는 거 방법하고, 심부의 한쪽에 모이는 거는 많아진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럼 심부에 한 그 암 있는 부위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가 개발을 한 거죠. 아, 맞습니다. 그 심부에 들어가는 그 매질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 고주파의 파장을 그 종류를 다르게 스펙트럼으로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70에서 125MHz로 맞습니다. 바꾼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심부에 균일하게 암 있는 부위만 온도를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새로운 기계가 우리나라에 소개돼가 들어오고 이래 세계 저널에 나오면 야,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되죠. 네. 처음부터 이게 제가 독하게 해서 공부하다시피 하던 습관이 되어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BSC도 아마 사장님 잘 소개를 하시가 알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심부의 정상 조직에는 온도를 안 올리고 심부에만 이제 온도를 네. 43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요새 이제 그 피지컬한 방법으로 컴퓨터 계산법이 굉장히 개발됐죠. 우리나라에도. 예, 그렇습니다. 방사선 치료에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심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재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쉽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게 활용이 아마 우리 방송종약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니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암 주위에 심부의 균일 온도를 올리는 방법. 근데 이제 정상 조직에는 거의 온도를 안 올리고 하는 방법. 그까지 나왔는데 방사선 치료에서는 세기변소 방사선 치료가 나오면서 암 모양에 따라서 균일한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개발돼가 치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도 이제 아마 그쪽까지도 곧 가지 않을까. 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연구하시는 분야 굉장히 많으신데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토콜화돼서 의학이 정말 한국 K 메디칼이 정말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 교수님, 그러면 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해보니까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이 좀 조금 기존 장비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치료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 BSD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네. 온도를 가지고 43도, 42.5도씨 이상 올려서 네. 암을 치료한다는 그 방법이 네. 실제로는 먼저 사용된 방법이죠. 지금은 43도씨에서 1시간 이게 반복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희석 프로테인은 세포 내에 있을 때는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세포 밖으로 나오면 세포막의 세포 밖으로 나오면 암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암세포의 밖에서 보니까 우리가 혈장 내에서 떡 보니까 이상한 단백질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게 이상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나온 이상한 물질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그게 항원 역할을 해가 안티젠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티바디 항체가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항체 생기는 방법이란 거죠. 네.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바로 그 림포사이트 백혈구를 자극해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안티젠이 이게 방출된 안티젠이 그 림프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개선된 T세포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반대로 같이 NK세포하고 T 킬러셀하고 해가지고 T세포 킬러셀하고 해가지고 이게 감작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안티바디를 만들어 B셀을 자극한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또 그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항암제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면 네. 항암제가 들어가면 항암제가 세포 내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럼 세포막 내에 세포 내로 항암약이 많이 들어가가 DNA라든지 세포 내의 엔자임의 효소에 작용을 하려면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온열 치료를 같이 해주고 그래서 더 항암 치료의 효과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온열 치료를 처음 시도했을 때 대학에서 있던 교수님들이 그거 하지 마라, 방해받는다 했지만은 받았는 사람과 안 받았는 사람은 어떤 환자들은 잘 견디고 항암제에 잘 견디고 내성이 안 생기고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금방 내성이 생기고 몸이 빨리 안 좋아지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열 치료 받았던 환자는 치료 효과가 좋고 오래 견디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조사에는 조금 각 대학병원에서도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한다 이러면 꼭 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응용, 지금은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좀 보편화되는, 많은 보편화되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를 꼭 하지 마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보편화 받아줬으니까 그렇고요.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의 사용은 고주파 온열 치료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보조적 역할을,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했는데 네. 조금 심하게 된 환자, 어차피 방사선 치료로 다 고치지 못하는 환자, 스테이지가 좀 높은 사람, 높으신 분들, 암이 큰 환자들, 덩이가 크기가 큰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방사선 치료를 가지고 감작을 시켜가지고 데미지를 약간 줘가지고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니까 암이 확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네.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부작용이 심한 거하고 뒤에 후유증이 오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 다르게 봐야 되는군요. 예, 다르게. 네. 보통 부작용은 화상에 의해서 오는 거고 방사선 치료는 후유증은 뒤에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굳어지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데 이 고주파 온열 치료를 계속 해보면 그 후유증이 확 줄어요. 아, 그럼 교수님,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저희 같은 방사 방식의 안테나 방식이 네. 기존 그 장비들하고 좀 다른 점과, 그리고 이런 방사 방식의 레게티브 방식의 이 안테나 방식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좋은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 안테나 방식을 해가지고 온도를 암 있는 부위에 네. 온도를 직접 보면서 빨리 그 죽이는 방법이 괴사 방법, 네크로시스에 의한 괴사 방법으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봐요. 아. 금방 보입니다. 얼마 몇 번 안 하면 레프렉션 안 하더라도 할 때는 그 암이 확 줄어가는 방법이 보여요. 예. 앞으로 이제 교수님, 이렇게 고주파 치료가 어떻게 이제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게, 암의 모양에 따라서도 이제 열 분포도를 그렇게 타겟팅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쉐이프에 따라서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어차피 뭐 암을 치료해주는 의사로서의 길을 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많은 암 환자들이 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기를 원하죠. 네. 결국에는 암 환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연구를 하게 되고, 지금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 힘이 다할 때까지 그 방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특히 제가 많이 하던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와 그다음에 최근에 내가 요양병원에 일부러 몸담은 이유도 네. 그게 한 방법이 새로운 그 영양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그 서플리멘탈이 하는 네. 그 치료법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암제의 독성을 어떻게 제거를 낮춰주고 환자들이 그게 치료받는데 고통을 줄여주고 하는 그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그 방법에서 이전과 같이 이제 암은 혼자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환자들이, 우리 의사들이 서로 다 협력해서 환자를 위한, 진짜 환자를 위한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나. 이제 그 방법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고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교수님 모셔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떠말, 열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연구, 많은 또 전방위적인 의사 선생님, 또 물리치료학자, 또
테크니션들, 또 의사, 또 이런 기술자들, 또 그런 여러 분야의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열을 가지고 정말 개선된 의료법들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열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 치료법이 처음엔 방사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어블레이션을 표현처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하이포더미의 개념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더 레벨업된 것들의 많은 것들이 이제 더 스터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이 갖고 계신 많은 노하우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교수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한테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우리 암으로 앓고 계시는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분들은 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암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말들이 오갈 수 있고, 이 치료 방법이 좋다, 저 치료 방법이 좋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고식적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다면 우리 고주파 온열 치료도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앞으로 향후에 좀 더 개발된다면 새로운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아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죠. 문의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